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제25회 37번부터 4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4문제씩 강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37번 실명법에 대하여 옳은 것인데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맞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이 벌칙이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은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확정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반 금액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차등 부과합니다. 옛날에 확정된 금액을 부과했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했는데 과징금 부과는 합니다. 예, 과징금 부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 명의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과징금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고요.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부과한다 했는데 처음에는 1차 이행관계금 100분의 10, 또 1년 지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관계금 100분의 20 딱 2번 부과하고 끝입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5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했는데 언제나 무효는 아닙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멘탈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주택임대차 틀린 것인데요.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 최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고요. 2번 민법상 상가임대차 갱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 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요.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2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최장기는 없고요. 5번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그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6개월 X,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고 등기의 경우 등기한 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보호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미연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입자가 살다가 집주인 바뀌면 바뀐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새 주인은 넌 나한테 보증금 준 적이 없는데 뭘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이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입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3분의 1x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입니다. 만약에 방이 20개 다가구주택 20개가 있고요. 서울에 5천만 원씩 20개가 있으면 10억이죠. 근데 경매에 10억의 다가구가 낙찰됐다면 5억 범위 내에서만 재우선 면제해 줍니다. 3분의 1 x고 리얼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편면적 강행 규정.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유효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죠.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등기를 하면 등기한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등기한 날부터. 등기 안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다음 날부터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했는데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기간 만료되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되는 것은.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전차인도 예를 들면 전차인이라는 것은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으면 그 세 들어간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이 5년간 장사하다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만약에 5년 남았다면 5년 범위 내에서만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